그리고 바다님이 본인은 50세, 부인분 45세, 자녀는 중2, 두 분 다 공무원 21년 차, 두 분 다 석사까지 공부하셨고, 뭐 자산도 뭐 부동산 5억, 동산 뭐 1.5억 이렇게. 저와 아내가 공무원 각 1년씩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제가 먼저 아이랑 들어가서 1년 이후 아내가 1년, 총 2년으로 영주권 취득과 아이는 2년 거주 후 기숙학교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영주권 취득이 2년 안에 딱 떨어진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최악의 경우 뭐 한국에 와서라도 왔다 갔다 몇 번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영주권 받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2년 정도 현지에서 공립학교 다니면서 뭐 학원 뭐 이중원 사립학교 다니면서 뭐 영어 독일어 빡세게 하면은 기숙 김나지움 뭐 충분히 입학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숙 김나지움을 들어가려면은 이중원어 사립학교보다는 독일어 공부에 올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거주할 때도 어학원인데 기숙사라던가 아니면은 현지 무슨 뭐 현지인들 집에 하숙하는 그런 거를 알선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비싼 곳들부터 조금 저렴한 곳들까지 있는데, 비싼 곳들은 조금 이제 이윤을 추구하면서 좀 비싸게 받는 곳들이 있고, 무슨 뭐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김나지움 및 무슨 뭐 뭐라 그러죠? 이런 독일어 어학 특별 과정, 집중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비용을 투자하면은 2년 동안 아이가 더 독일어를 많이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분은 하여튼 뭐 외국어는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하시는 것 같고, 남편분은 그래도 나는 옛날에 영어 토익 한 7, 800 정도 공부한 가락이 있고, 뭐 제2외국어 옛날에 하셨는지 독일어 단어 읽을 수 있고 기본 문법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 읽고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벌써 독일어 A1, A2 레벨이에요. 한국에서 옛날에 학력고사 수능 시절에 독일어 제2외국어 선택해서 공부했던 분들 실력이 뭐 수능 만점 정도 받을, 뭐 수능 제2외국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옛날에. 그거 만점 정도 받을 실력이면은 A2 정도 돼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는 A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하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일정 기간 독일에 방문하는 것도 뭐 공무원이시니까 휴가가 넉넉하니까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 외에 독일 내에 뭐 방 한 칸이라도 주소지 유지가 되어야 돼요. 또 혹은 이미 20년 넘었으니까 과감하게 명예퇴직하고 자녀랑 간 다음에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독일어 현지에서 공부하고, 이미 독일어를 아마 옛날에 제2외국어를 하셨던 것 같으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한 30년도 넘은 전에 배웠던 건데, 그걸로 여태까지 독일어 지금 뭐 대충 읽고 뭐 때려 맞추고 이해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할 정도 독일어가 되려면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근데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명예퇴직도 요새는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명예퇴직 승인을 신청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보다는 뭐 요리 같은 걸 배워서 푸드트럭 도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저희 룩셈부르크에도 지금 한식 푸드트럭 해가지고 나름 대박 나신 분이 있거든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뭐 그래요. 룩셈부르크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아우스빌딩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동안에 공무원 업무를 뭐 하셨는지, 혹은 또 원래 전공이 뭐였는지, 본인의 적성, 관심사항, 취미, 무슨 뭐 특기 뭐 이런 게 무언가에 따라서 뭐가 됐든 아우스빌딩을 하면은 취업은 거의 보장이 돼요. 뭐 목수가 되든 뭐 벽돌 쌓기가 되든 요리가 되든 제빵이 되든 아우스빌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취업은 보장이 돼요. 물론 취업이 보장이 된다는 거지 막 고연봉이 보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 편차가 크니까 나한테 유리하고 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걸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차피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녀 조금 독립시키면은
뭐 딱히 두 분이 막 엄청난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무원 20년 이상 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유유자적 하는 삶이 더 뭐 행복 지수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우스 빌딩을 선택할 때 막 아주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보다는 몸과 마음도 편하고 그냥 적당하게 꾸준하게 소일거리 하면서 길게 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독일어만 된다라면은 독일어만 꾸준하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직업훈련 거쳐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성실하기는 하나 공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분당에서 중상 정도 하는 거면은 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분당이 워낙 그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니까 오히려 강남 이런 데보다 사실은 분당, 용인 이런 데들이 사실 실제 성적이 뭐라고 그러죠? 입시 결과를 보면 더 좋다라는 뭐 통계도 있고 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자녀의 영어 실력이 베어 그릴스 디스커버리 채널 듣고 이해 가능할 정도면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듣고 이해하면은 영어도 잘하는 거고, 주니어 레벨 소설책도 이해가 가능하고, 영어를 잘하네요. 근데 물론 쓰기 말하기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 대치동에조차도 사실은 한국에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자들의 강사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마 그 한국에서도 뭐 뭐라고 하죠? 그 비인가 국제학교 중에서 좀 잘 가르친다는데 그런 데 가야지 아마 영어 쓰기 말하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지 학교 혹은 국제학교 어디가 좋을런지요. 이건 정답은 없는데 영어를 살리고 싶다라면은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가는 게 좋고, 기숙학교는 단점은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끝까지 갈 경우에 기숙학교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딸려있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학비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김나지움인데 영어도 많이 쓰고 그 국제학교 커리큘럼도 하고 아비투어 커리큘럼도 하는데 아비투어가 조금 더 앞서는 김나지움을 간다. 이럴 때는 기숙학교를 저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목표로 하면은 현지 학교를 다니고 기숙 김나지움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현지 학교 배정될 때는 그냥 학군지 배정이에요. 혹은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해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는 자리만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학년을 조금 낮춰서 도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뭐 2년, 3년 정도 다니다가 영어 여전히 똑같이 IB 디플로마와 아비투어를 동시에 하는 기숙 김나지움 저렴한 곳을 도전해본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100%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승산은 충분하게 있어요. 이중언어 사립학교 학비는 1년에 한 7,000유로로 막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어디선가 요즘 우크라이나 난민 등으로 인하여 학교 배정이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학교 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이게 아마 대도시 중심지에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라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도시 중심지에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보다는 중소도시에 이민자가 좀 덜 적은 지역, 월세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저렴하고 또 만약에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미 선택의 폭이 이중언어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동네 여기로 좁혀지잖아요. 이거 IT 할 때 데이터베이스 SQL 날릴 때 73년생 남자를 찾아라 할 때 남자를 찾아라 그리고 73년생을 찾아라 하면은 서버가 맛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73년생을 먼저 찾고 그 중에 남자를 찾아라 하면은 서버의 부하가 덜 걸리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먼저 여기서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를 고른다? 그러면은
독일 전역에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다 합해봐야 뭐 한 20개, 30개?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이 그 중에서 자리가 있는 곳으로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 배정도 더 빨라지고 지역 선정도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학교 옆으로 가면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각각의 월세가 한 2배 차이 난다. 룩셈부르크가 더 비싸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어딨냐. 제가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 경우에 지금 독일에서 지금 그 집 구하신 분, 월세 1000유로에 집 구하신 분이 이게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국제학교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집을 구한 거예요. 이게 83제곱미터 딱 한국으로 치면은 국민평형이잖아요. 그게 월세가 1078유로였어요. 이게 좀 새 아파트였어요. 제 기억에. 리노베이션을 새로 한 아파트였나, 뭐, 새로 지은 아파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독일에서 굉장히 새 아파트거든요. 이 정도 아파트의 국민평형을 1000유로 정도에 구하면은 국제학교 자동차 10분 거리 이내에 구할 수가 있다. 그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난민하고 학교 배정을 가지고 싸움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어디 뭐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나는 꼭 베를린 시내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난민 아니면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미넨 시내에서 나는 꼭 살고 싶어. 이러면은 거주어가 승인도 굉장히 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 그냥 바이에른주의 삶의 질이 좋고 물가도 비싸지 않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도 있고 구시가지도 유명하고 관광지로 막 강도 흐르고 유명한 말만 하면은 아는 유명한 그런 강도 흐르고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여기 삶의 질이 괜찮은 동네거든요. 근데 뭐 자, 아이 국제학교 저렴하게 보내. 뭐 월세도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지 않고 아파트도 심지어 새로 리노베이션 아예 새 아파트.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고민되는 게 생계를 위한 기술이 없다. 근데 그거는 하여튼 영주권을 받고 아우스빌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 즉 한 2년 정도, 정말 길면은 한 3년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하시면은 두 분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직 기술 정도 하나는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요리가 됐든 뭐 제과 제빵이 됐든 조금 힘쓰는 무슨 뭐 목공, 뭐 벽돌 쌓기가 또 이제 오해하시는 게 벽돌 쌓기 뭐 이런 기술 배워야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한국 지금도 그렇고 공사판에 가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나무 등짐에다가 벽돌을 막 이만큼 쌓고 막 사람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한국에서 노가다 분들이, 잡부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해외에서 뭐 벽돌 쌓기 기술 배우시라고 그러면은 다들 그거를 떠올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잡부가 벽돌을 막 한 10층? 한 몇 개지? 한 층에 한 대여섯 개? 8개씩 해가지고 10층을 해가지고 이게 등짐 같은 거 나무에다가 짓고 올라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내가 그걸 벽돌짐? 벽돌 등짐. 운반. 한국에서 벽돌 쌓기 하는 거 하면은 되게 이런 거 있어요. 여기다가 벽돌을 싸가지고 올리는 그 공사 노가다. 이거를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벽돌을 요새는 한국에서도 요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 등짐 져가지고 벽돌 나르고 뭐 그거 안 해요. 이거 제가 역시 며칠 전에 제가 이거 관련 정보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독일에서 집 지을 때 벽돌 쌓는 기술자가 절대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벽돌 자체가 무겁긴 한데 막 한국에서 노가다 하듯이 그런 막 벽돌 등짐을 져야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송하면서 인터넷을 쓰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네요. 제가 욕을 해서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꼭 뭐 벽돌 쌓는 기술을 배워라 이 말씀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이거 영어로 나오니까 다 대부분 이해되실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벽돌을 어떻게 나르는지 보면은 어디 나오지? 벽돌이 이런 식으로 날라지거든요. 이거 사람이 나르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대부분 모든 이런 무거운 물건들 나를 때 대부분 기중기 같은 게 와가지고 날라줘요, 이거를. 아쉽게도 여기에는 그 그림이 얼른 안 나오네요. 벽돌 쌓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걸 들어야 될 거는 사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되게 손쉽게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막 엄청난, 흑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벽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약간 특수한 벽돌이에요. 중간은 뻥뻥 뚫려 있는데 그 뚫려 있는 안에는 무슨 옛날에 무슨 유리섬유 비슷한 것들 있죠. 그런 뭐라 그러지? 단열재 같은 걸로 차 있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걸 그냥 하나하나 수평 맞추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뚫려 있죠, 소개가. 이게 안에 다 단열재가 차여 있는 약간 신소재의 벽돌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를 때 사람이 나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기중기가 날라요. 이 아저씨가 지금 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끝에 살짝 손가락으로 잡고 드는 거 보면은 이게 무거운 벽돌이 아니구나. 이걸 금방 눈치를 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독일에서 공사할 때 사람이 노가다처럼, 정말 한국식으로 노가다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공정이 이런 기계를 써서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동화까지는 아닌데 기중기를 쓴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지. 정말 여기도 보면 무슨 막 천장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그냥 덮어 씌워요. 사전에 공굴이 쳐져 있는 이런 기중기가 와서.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아우스빌딩에서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거지, 노가다 십자가듯이 무슨 노가다 막노동 막일 잡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무슨 노가다 이런 그 벽돌 쌓는 기술을 꼭 배워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이런 걸 배우더라도 사실은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게 싫으면은 무슨 세무 이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국세청 출신이다,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공부를 이어나가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준비를 해보시고, 사실은 자녀가 나이가 더 늦지 않도록 빨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시작하는 거,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거, 대학교 때 시작하는 게 독일어를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원어민급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이면 원어민급은 1차 기회는 놓쳤는데, 그래도 외국어로서 최상급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향후 1, 2년의 어떤 신속한 결정, 실천, 실행 이런 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